예, 여러분, 우리 서포트 벡터 머신 첫 번째 시간 하드 마진 소프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해봤고요. 두 번째 시간 소프트 마진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소프트 마진 서포트 벡터 머신 SVM을 하니까 우리 에러가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피저블한 솔루션을 만들어내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울 건 뭐냐 하면은 바로 커널 트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커널 트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커널 트릭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서포트 벡터 머신을 리니어한 서포트 벡터 머신이 아니라 우리 넌 리니어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진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널 트릭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이전 슬라이드였는데 우리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한번 감안을 해봅시다. 어떤 점이 저기 뚝 동떨어가지고 하나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트렌드가 관측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파란 점이 예전에는 저기 동떨어져서 하나 있는데 이제는 두두두두둑 해가지고 자 이거 봅시다. 이게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냥 나머지는 에러 처리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 성질의 문제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겠지요. 당연히 디시전 바운더리 이거는 데이터의 특성을 살펴보니까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넌 리니어한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런 식으로 넌 리니어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계속 리니어한 형태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데이터를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모델 러닝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에러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걸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해봤는데 이번에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컴플렉스하게 만들어 볼까 라는 방식으로 이 모델을 컴플렉스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컴플렉스하게 만드는 것에 하기 전에 우리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모델을 컴플렉스하게 만들 수 있어서 그냥 컴플렉스하게 만드는 건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데이터가 컴플렉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설명하는 모델을 컴플렉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무턱대고 컴플렉스한 모델을 만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진 데이터의 특성을 잘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컴플렉스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간략하게 도식화해가지고 그려봤습니다. 우리 이거는 나이스하게 리니어하게 세퍼러블한 케이스다, 그쵸? 여기서 보면은 여기 연두색 선이 있습니다. 연두색 선이 지금 제로선인데 이게 바로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운데 두고 이쪽은 파란색, 이쪽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잘 나눠져 있죠.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두두두두둑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W 벡터의 형태가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이 값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 평면으로 나타내 보면 요런 식으로 값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제로 지점, 이 제로 지점을 크로싱 하는 데서부터 요 위에는 어떤 클래스, 요 밑에는 또 다른 클래스 이렇게 나눠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점이 이렇게 내추럴한 요런 트렌드가 있는 분포에서도 리니어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드 마진 SVM을 돌리면 당연히 인피저블하다고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소프트 마진 SVM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W 벡터를 디시전 바운더리에 대한 벡터를 만들어 줘가지고 디렉션을 만들어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제로 지점은 어디쯤이냐 하면은 뭐 이쯤 정도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제로 포인트가 이제 연두색 선인데 연두색 선이니까 한 이쯤 정도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좋은 것이냐 하면은 꼭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데이터가 가진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데이터가 다른 모델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요 정도의 컬러 정도가 제로 포인트가 돼가지고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는데요.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잘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도록 디시전 바운더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넌 리니어하다, 그렇죠? 넌 리니어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만드는 방법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조합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리니어 리그레션 위크에서 우리가
7차, 8차, 9차 계속 해가지고 텀 간의 인터랙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니면 텀 자체 내부에서의 인터랙션을 만들어가지고 복잡한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한마디 뻥튀기 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차원을 높여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 돌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테크닉과 텀 간의 인터랙션을 만들었던 테크닉과 그다음 서포트 벡터 머신에 있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합을 해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데이터셋을 x1, x2, x1축, x2축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 형태를 이렇게 차원을 높여버리는 겁니다. x1도 있지만 x1 스퀘어, x2 스퀘어, x1, x2 곱한 거 x1 큐브, x2 큐브, x1 스퀘어에 x2 곱한 거, x1에 x2 스퀘어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 텀들을 쫙 넣어주는 것이죠. 최대 3차까지 제가 한번 인터랙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포트 벡터 머신을 돌렸더니만 나오는 결과 x1과 x2로 이렇게 도시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미 풀렸네요. 그렇죠? 이미 서포트 벡터 머신을 넌 리니어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진 서포트 벡터 머신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었으니까 이미 문제는 풀린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이렇게 차원을 뻥튀기 하는 차원을 높여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최대 3차까지 제가 차원을 높여봤죠. 이것을 무한대차까지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커널 트릭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래서 이 강의를 지금 사실 강의하기 전에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부분을 고민했냐면은 이 커널 트릭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이면에는 어떤 부분이냐, 옵티미제이션의 성질을 이해를 해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쿼드래틱 프로그래밍, 뭔가 리니어 프로그래밍의 한 종류가 되는 그런 그 옵티미제이션 테크닉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즉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 우리가 프라이멀 프로블럼, 듀얼 프로블럼 이 두 개가 같은 성질을 지니는 두 개의 문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옵티미제이션 필드에서 이렇게 아주 뭐 텍스트북에도 나오는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듀얼 문제를 정의하고 막 이렇게 푸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커널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데 이 커널이라는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SVM에 있는 이 프라이멀 문제를 그것의 듀얼 문제로 바꾸면은 그 커널이라는 것이 아주 잘 활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으로 잠깐만 돌리면 여기에 있는 이 프라이멀 문제를 듀얼 문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프라이멀 프로블럼에서 듀얼 프로블럼을 만들고 이런 듀얼러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머신러닝에 쓰이지만 머신러닝과의 또 주된 관심이라고 보기에는 좀 먼 옵티미제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슬라이드는 커버하되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SVM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Constrained Quadratic Programming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레디언트 어센트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 했다고 하면은 파라미터 인퍼런스를 했다고 하면은 SVM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SVM 같은 경우에는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인퍼런스 했다. 거기까지는 뭐 좋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옵티미제이션을 이렇게 정의해서 쓸 수 있었다. 근데 우리 듀얼로 하면은 커널이라는 것을 좀 더 잘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듀얼 어떻게 고칠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시간을 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라그랑지 메소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그랑지 메소드는 라그랑지 프라임 펑션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이 컨스트레인드에 있는 G와 H라고 하는 파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요 오브젝티브 펑션 쪽으로 있는 쪽으로 올릴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올리냐면은 이런 식으로 fx에다가 리니어 썸 형태로 올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붙냐면 fx 플러스 그냥 gx 하는 게 아니라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뭘 더 붙이냐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것을 더 덧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그냥 덧붙이는 건 아니고요. 자, 이 컨스트레인트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듀얼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 라그랑지 펑션에다가 미니멈 x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정의가 되면 그럼 라그랑지 듀얼 펑션이 되겠습니다. 이 라그랑지 듀얼 펑션을 활용하면 뭐가 되냐면요. 이 특정 옵티미제이션을 풀면 fx와 동일하게끔 동작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되어 있는 그런 라그랑지 프라임 펑션은 그러면 fx와 동일하게 행동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fx를 그대로 쓰진 않고 이 함수를 쓰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프라이멀 프로블럼에서 듀얼 프로블럼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초가 되는 것이죠.